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입니다. 두 번째, 저축 상품은 속도는 느리지만 늘어나는 게 책임을 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 거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투자 상품을 돈 벌게 해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회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연금인가? 그거를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그런 회사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농협의 이 지점에서 그런 사람 하나 잘 사귀어주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 끝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가지고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그걸 알고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회사마다 다른데 7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해약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도 얘기 잘 안 해주고 사는 사람도 잘 듣지도 않고 모르고 산 겁니다. 3년쯤 지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가서 해약을 하면 정기예금처럼 이자는 안 주더라도 원금은 다 주겠지. 근데 원금도 절반밖에 안 주니까 막 싸우고 난리거든요. 원래 그렇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단서조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많이 듭니다. 그 연금저축, 개인연금은 지금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몇 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선생님이나 공무원처럼 본업에서 연금 많이 받는 분, 부자, 월세 많이 받는 분, 이런 분들이 연금저축을 10만 원, 20만 원 양념으로 드는 건 좋은데 100만 원, 200만 원씩 오래오래 들어두면 두 개 소득세가 합산이 돼가지고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전문가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말고 나중에 연금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금을 들여야 된다. 이거 한 번 듣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공무원분들이 개인연금을 많이 들려면 꼭 전문가하고 상의해라. 이 말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직하게.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적합성. 그 다음에 세금. 잘못하면 폭탄 맞아요.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남존일만 시키니까. 이 금리가 10몇 %일 때는 이 수수료 떼고 세금 떼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세는 세금 아끼고 절세, 수수료 아끼고 이게 최고입니다.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시면 큰 실수가 없을 거다. 저는 오늘요, 뭘 사세요, 파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결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